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포스코홀딩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금요일에 미국장이 마이너스 거의 한 3%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한 배경이 그때 8월 5일 날 하락했었던 때랑 너무 비슷해요. 이때도 지표 안 좋게 나와서 급락을 했었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었죠.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표, 특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뭐 개파락을 해서 도지 캔들로 마감을 해줬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 국장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생각나시죠? 이때랑 좀 유사한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급하게 주말에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월요일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용을 바로 들어가면은 일단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2차전지 섹터 외에도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미국장 빠지고 이제 일본장도 빠지고 그리고 지표들도 다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지수 빠지는데 2차전지 혼자만 오르길 기도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리뉴얼 대응 전략서에서도 9월 2일 기준으로 상승분 전부 반납하게 되면 추가 매수 금지 의견을 드렸었던 바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포스코홀딩스 대응 전략에 담아놨었죠. 자, 그리고 금요일 미국장도 반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프 보시면은 반등이 하나도 없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블랙 먼데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또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죠. 뭐 지표 안 좋으니까 나스닥 3포인트 폭락하고 국장은 서킷까지 걸렸었죠. 요번에도 서킷까지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추가적인 한 사이드카까지는 좀 불안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분위기도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때랑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한번 시장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럼 급락장을 경험을 해본 경험자로서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이 많다면 아니면 현금 매수돼 있는 비중이 많다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때가 반복의 연속이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과거부터 주식시장은 8월이랑 9월이 대부분 하락장이었어요. 오른쪽 그래프도 보시면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나타낸 건데 2000년도 이후에 지금 9월 증시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평균적인 그래프인데 8월에는 보합이고 9월에는 급락이죠. 이것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8월 급락, 9월 급락. 그리고 2020년도부터 8월 급락, 9월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계절적인 영향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이런 거래 대금이 없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거래 대금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매수를 받쳐줄 물량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러한 거래 대금이 없으면 매수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는 거죠. 매도는 하는데 매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거래 대금이 약해도 수직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적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매매 수를 분명히 줄이셔야 되고요. 급락 이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타이밍에 진입을 해서 짧게 먹는 전략이 유용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하락 이후에는 상승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국장에서 급락은 너무나도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에 몸담고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항상 하락이 나오는 거는 몸소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 적절한 전략은 뭐냐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요. 그 다음에 급락이 한 번씩 나올 때 있잖아요. 8월 5일이나 이런 뭐 24년도 1월 달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싸게 주워 담는 것이 되게 유용한 전략입니다. 이게 한국 시장 특성이에요. 미국은 그냥 보유하고 충분히 끌고 가면은 오르는 시장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급락할 때 비중을 태워서 올라갈 때 팔고 이러한 전략이 좀 잘 먹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통상 코스닥이 하루에 2% 정도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살짝 좀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지수가 갑자기 왜 꺾이지? 하면서 좀 당황을 하는데 이 지수가 2% 빠질 때는 종목은 보통 5%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니까 좀 당황하는 그런 시기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수가 4%가 빠져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 내외로 급락을 하게 돼요. 대부분 전체 종목들이.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막 16%, 20%까지 급락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에서 8, 9%까지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공포를 팍 느끼게 돼요. 근데 이때 공교롭게 또 뭐가 겹치냐면 언론에서도 겁을 줍니다. 막 시장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코스닥이 막 몇 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네 마네, 코스피 지수가 막 폭락이 하네 마네, 갑자기 막 경제 지표 꺾였다니 마네,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주고 이런 뉴스로 인해서 결국에 손절까지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때 손절을 하면은 통상적인 개인 투자자, 통상적인 개미 투자자라고 많이 불리죠. 근데 우리는 좀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급락을 할 때 조금씩 담아두고 급등을 할 때 조금씩 파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그런 행동에서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런 급락이 나오면 무서워서 팔고 급등이 나오면은 이제 다시 가나 해서 샀다가 또 물리고 이런 현상을 너무 많이 겪어봤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해본 경험자로서 이제는 좀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언제 해야 되냐? 9월 FOMC 반응을 한번 반드시 살펴봐야겠지만 8월 5일과 같은 이런 과대 낙폭은 이제부터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을 보여줘요.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연착륙에 의한 금리 인하는 좀 긍정적인 상승폭을 유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일 경우에 나타난 경우고요. 오른쪽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때 미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닷컴 버블 때 경기 안 좋았었죠. 그래서 평균 마이너스 35% 정도 빠졌고요. 금융위기 때 2007년도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53%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29% 정도 빠졌고요. 근데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한 뒤부터는 95년도 7월 때부터는 100% 가까이 올랐고요. 지수 자체가. 그리고 98년도 때 49%, 19년도 때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금리 인하를 한 뒤에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경제 지표가 발표 나고 나서부터, 금리 인하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시장 분위기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한국 시장이 이제 월요일에 단기간으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뭐 매수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들고 가서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겠지만 FOMC가 다가올 때부터 또 시장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들고 가시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할 거에 대해서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포스코딩스나 다른 여타 이제 섹터들은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만약에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좀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올 그럴 만한 섹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극단적으로는 두 개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하락에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지수 하락에서도 강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하락에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크게 나오면 반발 매수세로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수 하락에도 강했었던 종목들은 일단 지수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얘가 강했으니까 더 강할 놈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호황이 끝난 섹터, 데이터가 꺾이는 업종들은 반전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뭐 잠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반도체나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장주 위주로는 좀 좋을 수 있어요. 뭐 여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쪽.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뭐 삼양식품 이거 하나죠. 이런 쪽으로는 반등이 좀 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이제 중소형주들은 뭐 잠깐의 반등은 클 수 있지만 그 뒤에 꺾이는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는 이제 뭐 블랭크 처리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보지 말라는 의미로 좀 처리를 해둔 거니까 이거는 잘 보세요. 대세 하락으로 꺾인 종목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크게 상승했었다가 과거 막 1, 2년 전부터 계속 줄줄이 하락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계단식 하락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는 이런 종목들 반등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는 애들, 뭐 반도체나 미용계기, 화장품, 조선 이런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 외의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그 종목을 까는 건 아닌데 최근에 넥슨 게임즈라고 있어요. 넥슨 게임즈.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급락이 꽤 심하죠.
이때 상승에는 이제 새로운 게임이 출시된다고 하면서 기대감에 좀 올랐었는데 이때가 이제 새로운 그 게임 업데이트하고 나서 추가적인 하방이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신 게임이 출시하고 나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잖아요. 모멘텀이라 해봤자 뭐 업데이트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얼마나 기대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부재한 애들은 좀 보면은 좀 어렵다. 추가적인 상승 나오기 어렵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뭐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물려 있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잠깐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진짜 죽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은 뭐냐면 신규 상장주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주가 흐름 좋았었죠. 뭐 예를 들면은 기억나는 거는 TDS팜 이런 애들 단기간으로 좀 좋았었죠. 이런 구간들.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그리고 M83 이런 것들 좀 괜찮았었는데 유라클도 있었다. 유라클 이런 종목들 단기간으로 좀 괜찮았었는데 얘네들은 다른 기존에 강했었던 이런 섹터들 반도체나 음식료, 미용기, 화장품 얘네들 강해지면은 얘네들은 꺾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신규 상장주는 약간 시장에서 해지주로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면은 얘네들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 급등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기존 종목들 상승하게 되면 신규 상장주 다 꺾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절대 반등장에서는 이런 애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대부분 투자분들이 계좌에 손실이 많이 찍혀 있을 겁니다. 아마 90%의 투자자분들은 찍혀 있을 시기인데 현금 몰빵을 때려두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현금 보유액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하락장 이후에 반등이 올 거잖아요. 그럼 이런 반등에 좀 작은 비중으로 큰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하락이 깊으면 반등도 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적은 비중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런 반등에서는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입 타이밍도 꼬이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엇박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에서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종목 선정 그리고 타이밍까지 잘 고려를 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고요. 재료가 있는 그런 반응 여력이 큰 섹터와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이 강할 시에는 2주 내외로 한 50에서 30% 정도까지 업사이드 열려있는 섹터의 종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 보입니다. 그런 종목들의 적은 비중으로 한 10%에서 15% 내외로 접근이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콜딩스나 다른 종목들 물려있지만 내가 현금 여력이 조금이나마 있다. 내 비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월요일에 하락이 크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락할 확률이 높긴 해요. 그 높은 확률의 하락에서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같이 진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구독자가 붙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런 상승에 이런 성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무료로 드리는 점은 좀 고려를 해주시고 대신에 구독은 추가로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직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주시고 구독은 눌러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반등장 조만간 올 겁니다. 이런 반등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크게 남아있는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적은 비중으로 좀 어느 정도 손실을 맨징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월요일에 한번 시장도 살펴보시고 월요일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말에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받아보시는 게 훨씬 대응하기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좀 깊은 하락장 예상되긴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